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색채 관리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히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말고요.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됐는데 특히 색채 관리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꽈락이 날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어느 부분이 요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느냐, 바로 디지털 색채. 오늘 배우는 이 파트가 특히 뭐 산업기사 부분은 뭐 이제 기존에 선생님 지금 강했던 그 전 거랑 오늘 것까지 들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신데, 유독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오늘 강의에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꽈락이 날 정도로 색채 관리, 특히 디지털 색채 이 파트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색채 관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색채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자, 디지털 색채라는 거, 자, 아주 쉽게 생각을 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색이 있고 물체 색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채 관리도 빛의 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물체 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체 색에 대한 관리 파트는 앞전에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는 빛에 대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조명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색채가 이 빛의 색의 대표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디지털 색채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체색들은 뭐 물감을 가지고 또는 뭐 도료, 페인트를 가지고 직접 색을 재현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지털 색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디지털이라는 이 디지털과 관련되게 어떤 장치, 자, 디바이스라는 걸 했었죠. 장치, 대표적인 장치가 뭐가 필요하다? 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러한, 요즘에는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TV라든가 또는 뭐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또 뭐 모바일, 이런 것들과 다 관련된 것들이죠.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색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디지털 색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모니터, 모바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컴퓨터와 관련이 있고, 이 장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치,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특히 이 디지털 색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장치와 장치 간의 색상의 불일치. 자, 사실 뭐 대충 뭐 이제 우리가 뭐 기계 장치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그 빨간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간의 어떤 색조죠. 톤, 명도라든가 채도, 상황에 따라서는 색상의 차이까지 느껴지는 이 장치와 장치 간의 어떤 색채를 재현하고, 우리가 관리의 핵심 뭐라 했습니까? 정확히 측정해서 전달해서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죠, 소통. 그죠? 어떤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 정보가 있는 그대로 순수 100%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 색채 관리에서 이 디지털 색채는 이 장치와 장치 간의 어떤 색의 불일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오차를 얼만큼 줄여내는가에 대한 부분, 그게 바로 이 디지털 색채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교재에 보면 이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먼저 장치를 가지고 재현하는 색채니까 먼저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어떤 거예요? 컴퓨터죠. 이런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장치, 컴퓨터 장치 두 가지가 있다. 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컴퓨터의 장치 구성하게 되면은 먼저 입력 장치라는 게 있죠. 입력 장치. 무슨 장치? 입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장치? 입력 장치.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입력 장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출력 장치다라는 게 있습니다. 출력 장치. 자, 우리가 입력과 출력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디지털 색채와 관련된 부분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컴퓨터 안에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연산 장치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연산, 입출력 저장 장치,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만,
컴퓨터의 장치 중에 대표적인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장치는 말 그대로 어떤 거죠? 컴퓨터, 이 장치 속에다가 어떤 정보, 어떤 것들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장치들이겠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스캐너 또는 키보드, 우리 또 마우스, 그 다음에 뭐 터치 스크린, 태블릿,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모션 캡처. 모션 캡처라는 건 우리 저 3D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 때 사람 몸에다가 그 센서를 달고 움직이면 그 모션대로 캡처가 돼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동작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고, 요즘에는 또 3D 스캐너라 그래가지고 어떤 모양을 3D 형 이렇게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내면 그 모양이 그대로 3D 형태로 스캔이 되는 그런 장치들 다 뭐예요? 컴퓨터 속으로, 장치 속으로 정보를 넣는 무슨 장치다? 입력 장치다. 그래서 가끔 입력 장치를 물어보는 시험들이 나오니까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땡큐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출력 장치입니다. 무슨 장치? 출력 장치. 이건 뭐예요? 외부로 말 그대로 보여주거나 출력해내는 장치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있을까요? 자, 모니터가 있겠죠. 자, 뭐가 있습니까? 모니터에 대한 부분, 모니터라는 장치. 그 다음에 프린터. 자, 우리 많이 쓰는 대표적인 장치가 모니터와 프린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플로터라 그래서, 플로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린터가 큰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대표적인 건데, 자, 시험에서는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 대표적인 출력 장치인 모니터에 대한 시험 문제. 요 모니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두 가지가 컴퓨터 장치, 디바이스 대표적인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 장치에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입력 장치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들이 나와요. 그게 나오면 뭐 한다?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러면 입력 장치, 특히 스캐너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촬영을 하거나 스캔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이 디바이스 장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가, 그 장치의 핵심 장치가 뭐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CCD라는 장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CD는 뭐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캐너 써보셨죠, 그죠? 스캐너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사진이든 그 조형적 요소를 올려놓고 스캔을 받으면 그 밑에서 뭐가 쫙 하고 빛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빛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이 아날로그 신호죠. 여기 있는 이미지죠. 이 아날로그 신호를 빛을 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하나하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전기 신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디지털화된 이제 정보로 전달해주는 빛을 쏴서 거기에 그 전화 결합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캡처해내는, 잡아내는 그러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CD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 장치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과 특히 CCD, 스캐너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있는 전화 결합 소자를 해서 빛을 잡아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영상이나 어떠한 또는 그 화면을 잡아내는 그런 장치. 그게 바로 CC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장치 또는 출력 장치, 이 두 가지, 이것이 컴퓨터 장치에서 입력도 되고 보여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자, 첫 번째 CCD를 기억해야 되겠고, 특히 컴퓨터 장치 안에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카드? 그래픽 카드.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또는 이 컴퓨터를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컴퓨터의 그 본체라 그러죠, 본체.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은 이런 본체가 있죠. 그 옆에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키보드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본체 안에는 메인보드라는 판이 이렇게 하나, 판이 이렇게 이쪽에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요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꽂아 놓으면 전원이 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에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파워 서플라이라는 장치고요. 이 장치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부품마다 어떻게 해요?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됩니다. 특히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는 곳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이렇게 꽂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CPU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CPU도 여기다 꽂습니다. 마더보드에다. 얘는 이제 어떤 장치냐? 중앙 처리 장치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뇌의 역할을 합니다. 뇌. 우리 인간의 뇌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어떤 정보 자체가 컴퓨터 속으로 입력이 되겠죠. 뭐 키보드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정보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연산한다 그러죠. 이거를 총괄해서 하는 장치가 바로 CPU입니다. 자, 이 CPU 또 옆에 또 뭐가 있느냐? 램이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장치, 주기억장치라고 합니다. 램이라는 것이 이렇게 꽂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그 뒤쪽으로는 또 어떤 것이냐? 자, 그래픽 카드라는 게 꽂아지거든요. 그래픽 카드. 자, 그래픽 카드는 그냥 이렇게 꼽는 판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가지고 탁 꽂으면 뒤쪽에다가 이렇게 우리 모니터랑 연결해주는 그 잭을 딱 꽂아가지고 모니터랑 연결해주면 요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해요? 이 모니터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화질을, 모양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 그래서 여기 그래픽 카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더 잘 듣고 싶다 그러면 뭐 사운드 카드라는 걸 꽂을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랜 카드라는 게 꽂아져야 그다음 인터넷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카드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또 TV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TV 수신 카드라는 걸 넣으시면 이렇게 호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모니터 자체에서 필요한 어떤 뭐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카드가 필요하다?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카드는요, 이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걸 쓰느냐. 자, 이 그래픽 카드는 뭐 수십만 원에, 뭐 몇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영상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어떠한 해상도라든가 또 영상의 재생 주기 그리고 색채의 수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픽 카드만 좋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는 좋은데 거기에 상응해서 사용하는 모니터가 이 그래픽 카드의 사양에 따라주지 않으면 또 그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색채 수라든가 해상도, 재생 주기들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 그래픽 카드는 다양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더 개발이 되어지고 지금도 상당히 고가의 고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도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GA라든가 뭐 HGC 그다음에 EGA 뭐 CGA 뭐 이런 것들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이렇게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사 시험에서 그거까지 물어볼 수 있긴 하는데 여하튼 요거까지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디바이스, 컴퓨터 장치에 관련한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되느냐? 디지털 색채는 반드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장치가 컴퓨터니까 그 컴퓨터의 장치, 대표적으로 관련된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의 종류와 출력 장치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 입력 장치, 특히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정보를 입력하느냐 그것은 바로 CCD라는 장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색채와 관련해서 모니터에 색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 속의 장치 중에 하나보다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출력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니터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주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LCD 모니터라는 게 있고 CRT 모니터라는 게 있고 LED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LCD 모니터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 판이 있고 그 모니터의 뒤에 백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백라이트라는 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 이런 부분까지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기사 시험이 요즘에 아주 심도 있게 좀 더 이렇게 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백라이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백라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모니터 판 뒤에서 이 빛을 내는 발광체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 백라이트 자체가 조명이거든요. 램프거든요. 램프. 그래서 이 램프 자체가 여러 가지 램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와요. 특히 자, LED라는 이 모니터는 사실 LCD 모니터의 종류거든요. 근데 이 백라이트가 LED 등을 사용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LED 모니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LED나 LCD는 이게 LCD예요. LED도 LCD 모니터인데 백라이트 이 판 자체가 뭐 LED 램프를 사용하면 그것은 바로 LED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CD 모니터는요, 이 뭐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액정 모니터라고 얘기하죠, 그죠? 백라이트의 조명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는 모니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CCFL이라는 조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발음은 냉음극형 광 램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요? 음극 형광 램프라고 하죠. 자, 기사 시험에서는 백라이트가 뭐냐? 자, 이 백라이트에 따라서 LCD와 LED가 구분이 된다는 거 똑같은 건데 이 백라이트 판이 LED 램프를 사용하면 그게 LED 모니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내음극 형광 램프 CCFL, 그 다음에 EEFL 이건 뭐냐 그러면 외부 전극 형광 램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외부 전극 형광 램프. 이거는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산업기사는 뭐 여기까지 암기 안 하셔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도 LED라는, 자, LED가 뭡니까?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발광 다이오드. 등 하나에서 다 빛이 나는 거예요. 등 하나에서 빛이 발하는 그런 등인데, 램프인데, 요 LED 램프를 백라이트로 쓰면 뭐라다? 우리가 말하는 LED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외에 FFL, 뭐가 있다? FFL이라는 램프가 있어요. 평판 형광 램프라고 합니다. 평판형, 뭐라고요? 평판형 형광 램프. 자, 이런 것들이 백라이트에서 빛을 발하면서 뭐예요? LCD 모니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LCD 모니터와 그다음 CRT 모니터는 이제 음극성관이라 그러는데 우리 소위 말해서 브라운관이라고 그러죠. 옛날 브라운관. 그 브라운관 안에서 뒤에 보면은 그 전자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자총에서 빛을 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브라운관에 마스크에 부닥치면서 충돌하면서 화면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식의 방법이 바로 CRT 모니터다 이렇게 되는데, 자, 각각의 모니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LCD 모니터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뭐냐? 에너지 소모가 아주 작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체 이렇게 발광이 나다 보니까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또 얇습니다. 예.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뭐냐 그러면 이 CRT 모니터에 비해서 이렇게 응답 속도도 좀 느리고요. 그 다음에 색상의 어떤 표현력도 좀 작습니다. 그리고 보는 시야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화면의 어떤 모양이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 CRT 모니터라는 것은요, 상당히 LCD에 비해서 응답 속도 빠르고요. 또 글자나 이런 것들이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상하좌우 어디를 보더라도 선명하고 색상 표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은 LCD 모니터보다는 CRT 모니터로 작업하는 게 좋은데 단점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브라운관 때문에 너무 크다라는 것이고 뭐 전기 소모량도 좀 많다라는 거. 네. 그리고 좀 눈이 좀 많이 피로하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LED 모니터는 말씀드렸듯이 LCD 모니터이긴 한데 백라이트가 무슨 등? 발광 다이오드, LED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LED 모니터는 이 LCD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한 그런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력 소비도 마찬가지 작고요. LCD에 비해서 화질이 상당히 좋고요. 두께가 얇고요. 그다음에 열이 좀 덜 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모니터의 어떤 변색이 LCD보다는 훨씬 줄다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것들 뭐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장치에 관련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뭐 시험 문제 푸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색채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색상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겠죠, 그죠? 우리 전 시간에 디지털 0과 1의 수치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컴퓨터와 관련된 장치들,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입력 장치의 종류와 출력 장치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산업 기사는 그 정도인데, 기사는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뭐 모니터의 LCD의 백라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또 LED 모니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겠고, 각각의 장단점들 아셔야 되겠고, 입력 장치에서는 특히 스캐너와 디지털을 사용할 때 정보를 받아서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뭐다 그러면 CCD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산업기사는 뭐 요 정도만 아셔도 되겠는데, 기사는 하나 더 치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치고 들어가야 되냐? 자, 모니터를 물어보는 시험에서 광색역 모니터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라고요? 광색역 무슨 모니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모니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픽 카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떠한 그 해상도라든가 이런 재생주기 또는 색상의 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 그래픽 카드의 어떠한 기능을 또 따라줄 만큼의 모니터가 또 필요하겠죠. 바로 이러한 장치와 장치 간의 불일치. 자, 모니터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프린터도 제조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고요. 자, PC 컴퓨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애플 컴퓨터와 그 다음에 IBM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그 두 종류 외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색채를 구현하고 재현하는 것들이 각각 장치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독립 색채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자기들만의 어떤 색채 구현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독립 색채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독립 색채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바이스 독립 색채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한국말로는 장치 독립 색채계. 무슨 말이냐? 장치마다 자기들만의 고유의 색상 표현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장치와 장치들이 이러한 독립 색채 각각 갖고 있는 것들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 그 회사의 제품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다른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인쇄소에서는 A라는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고 나는 B라는 제품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싶어서 A라는 그 회사에다 인쇄를 맡겼는데 그 회사에서 표현되는 화면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표현이 돼서 인쇄를 잘못했어. 그럼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력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사용하는 장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인쇄소들이 거의 맥켄토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치들이 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그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맥 컴퓨터를 쓰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맥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였고요. 고가인데다가 AS도 힘들었고요. 또 관련한 프로그램을 뭐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맥켄토시나 이런 애플 컴퓨터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어서 AS나 이런 것들이 우리 IBM처럼 잘 돼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장치 간의 어떤 불일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된 이제 그 국제 기관이 뭐냐 그러면 ICC라는 국제 기관입니다. 무슨 기관? ICC 국제 세체 연맹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범국가적인 그러한 그 세계 뭐라고 합니까? 국제 기관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되 광색역 모니터가 무엇이냐? 자, 광색역 모니터가 무엇이냐? 자, 광색역이라는 게 뭐냐? 그 전에 색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색 영역. 우리 이거 이미 색 공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색채 체계할 때 얘기했었는데, 자, 이러한 말굽 모양의 뭐가 있었습니까? 색 공간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말굽 모양의 색 공간이 있었어요. 자, 색 영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색의 영역이에요. 얼만큼 색을 표현할 수 있는가, 구현할 수 있는가의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그 말굽형 모양의 이 뭐예요? 그 색 공간은 이 우리가 존재하는 뭐 모니터에서 표현되는 색이라든가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색들을 이 안에서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디지털 색채 대표적인 게 색광혼합이죠. 과산혼합이죠. 과산혼합의 대표적인 색이 뭡니까? RGB죠. 그래서 RGB는요. 색 공간은 어느 정도 갖느냐. 대충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넓은 색 공간을 갖지만 표현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색 공간 이 정도의 RGB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모니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도 마찬가지 가산혼합에 의해서 RGB에 의해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이 모니터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최초에 그 sRGB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됩니다. 자, sRGB는요, 이거보다는 색 영역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S 소문자 쓰고 RGB라는 영역을 가진 색 영역. 이것은 누가 개발한 거냐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랑 휴렉패커즈, HP사가 협력해서 만들어서 모니터라든가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표준 RGB로. 자, 기존에 있는 RGB보다는 색 영역 자체가 작지만 여하튼 요 sRGB를 통해서 표준 색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요거의 문제는 뭐냐? 좀 색 공간 자체가 어때요? 작죠. 예,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언이랑 그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좀 색손실이 많아서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sRGB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도비사 있죠? 우리 포토샵 개발하고 일러스트 개발한 그 회사가 어도비 RGB 색 공간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넓은 색 공간을 갖습니다. 이만큼 정도,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갖죠. 그래서 어도비 뭐라고 해요? 어도비 RGB다라는 색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어도비사에서 만들었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자기네 운영 체제에서 이 어도비 RGB를 표현하게끔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네, 안 해주죠. 자기네 것을 사용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토샵 그 작업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띵 하고 뭔가 이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정하는 창이 하나 뜨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도비 RGB의 색 공간, 색의 표현 우리가 하는 것들은 sRGB를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쓰려면 자체 프로그램인 포토샵에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어도비 RGB가 어때요? sRGB보다 훨씬 더 큰 색역을 갖죠. 그래서 이 어도비 RGB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한다? 광색역 모니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도비 RGB의 색 영역을 구현해내는 모니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색역 모니터다라고 하고 광색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색역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배우겠지만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파일. 그러니까 뭐 모니터 프로파일이라든가 프린터 프로파일 이런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 프로파일은 뭐냐?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예,
프로파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필 있잖아요. 나의 프로필, 뭐 모니터의 프로필.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모니터라든가 장치마다 갖고 있는 그 장치들의 특징들을 정리한 그 프로필을 우리는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체제에서 제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대로 된 어떤 색을 재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CMY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옆으로 넓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뭘 갖는다? 색 공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 색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색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색역 모니터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어도비 RGB라는 색 공간과 sRGB 색 공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는 이 광색역 모니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어디서? 기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마도 산업기사에서도 출제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사에서 광색역 모니터 요거 잘 물어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자꾸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또 계속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드실 거야, 그지? 예.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두다 보니까 특히 기사 같은 경우는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모니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이해할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모니터의 감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마. 자, 감마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화면의 그러니까 보기 좋도록 중간 톤을 조절하고 그걸 맞추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감마라 그래요. 그래서 모니터 감마는 화면의 중간 톤을 조절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감마 값이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나올 때 세팅이 되는데 특히 IBM PC, IBM용 PC, 그러니까 IBM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PC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감마 값이 2.2.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IBM PC는 얼마? 2.2로 세팅되어 있고, 자, 대표적으로 IBM 컴퓨터와 맥킨토시 컴퓨터라는 거 아시죠? 맥킨토시 4가 표시된 컴퓨터 있잖아요. 그게 맥킨토시야. 얘는 1.9로 세팅돼서 출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표준을 만든다, 프로파일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감마 값을 또 세팅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마 조절할 때 IBM은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맥킨토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감마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의 해상도, 특히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니터의 해상도는 PPI다.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느냐. 그래서 해상도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여기서 FM 스크린이라는 부분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FM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 픽셀, 망점, 점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점. 그래서 그 점의 수를 늘린다든가 점의 크기를 조절해줘서 어떤 밀도라는 걸 조절해서 어떤 해상도나 화질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FM 스크린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기사에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산업기사로 또 넘어가니까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다? 디지털 색채의 장치 개념, 디바이스에 대한 문제들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 이상도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색채 관리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요. 정말 어려울 때는 제가 풀었을 때도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그냥
기존에 강의 듣고 해가지고는 산업기사는 상관없습니다. 산업기사는 어려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기사는 진짜로 6문제 정도밖에 풀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14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없을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더라고요. 저도 10문제에 맞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풀어봤는데 10문제 맞아, 내가 알고 푼 건 10문제였고요. 14문제를 맞았었는데 사실 나머지는 다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그 아주 세밀한 정보까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더라 이거죠. 어떤 부분이 기사 시험이, 산업기사는 상관없습니다. 산업기사는 그냥 뭐 선생님 강의 정도 듣고 그냥 문제 풀고 하시면 되는데 기사는 특히 오늘 강의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색채를 구현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바이스 핵심이 뭐다? 장치는 컴퓨터니까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색채 조절. 자, 이제 디지털 색채 관련한 이제 어떻게 조절하는가? 조절이 이게 왜 필요한 거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치,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디지털 색채는. 그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어떠한 색채 불일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이고 또 장치 간의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치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내버리면 저도 풀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문제를 뭐 어떻게 풉니까? 새로 나온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 디지털 색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CMS라는 개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CMS는 뭐냐?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색채 관리 시스템, 그런 뜻이야. 색채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 얘기했듯이 색 장치와 장치 간에 생길 수 있는 색채 불일치, 이것들을 보정하고 그 다음에 조정해서 소프트웨어도 포함되고 하드웨어적인 모니터라든가 프린터 이런 것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을 CMS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CMS와 관련된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ICC라는 곳이에요. 어디요? ICC. ICC가 뭐냐? 국제 색채 연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ICC에서 정한 그 표준에 의해서 이제 이 디바이스 이런 CMS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이 ICC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뭘 기억한다? ICC 프로파일. 자, ICC에서 정한 표준이에요, 표준.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자, ICC 프로필이에요. 뭐냐? 대표적인 게 이제 모니터라든가 아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뭐 프린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회사마다 만들어진 회사들마다 각각의 이러한 프로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규정해 놓은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재현된 색이 프린터로 구현이 될 때 다르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사용되는 색 영역도 다르고 또 장치 간에 사용하는 어떠한 그 색채계도 다르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때요? 달라.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다르진 않아요. 엄청 다르진 않은데 근데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표준을 정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ICC 프로파일입니다. 이것은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범용적인 컬러 관리 시스템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바로 ICC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이 좀 더 일반 오차,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최대한 오류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프로필이라는 게 이제 우리 컴퓨터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컴퓨터 안에 가보면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확장명이 이름 어떠한 것에 .i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확장명이 있고 뒤에 IC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이런데 이렇게 프로파일 그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 안에 보면 맥은 ICM이라는 이름으로 쫙 있고요. 아이뱅은 ICC라는 이름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꺼잡아내서 쓰시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니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마다 각각의 이제 확장명을 갖고 프로필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필들,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색온도라든가 감마값이라든가 색좌표 이런 것들이 정보를 기록한 그러한 정보 파일을 우리는 ICC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마다 이러한 프로파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샀다 또는 뭐 프린터를 샀다 이러면 이 프로파일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 프로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운영체제에 어떻게 얘를 적용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ICC 프로파일 저기 모니터를 제대로 쓰려면 그 모니터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어떠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그럴 때 이 ICC 프로파일에 있는 이 얘를 갖다가 바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아주 쉽게 최대한 어떻게 해요? 색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ICC 프로파일. 뭐 우리 말로는 그냥 프로필. 각각의 제품마다 소프트웨어 모니터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스펙을 담아놓은 그러한 정보가 있는 그러한 프로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최대한 색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누가 만들었다? ICC라는 국제색채연맹에서 만들었다.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요거 맥에서는 ICM이라는 뒤에 .ICM이라는 파일 뒤에는 ICC라고 표시된 애들이 바로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바로 이 장치와 장치 간의 색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 또 관련한 이제 특히 이 색채 조절 CMS와 관련된 것들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색 영역 매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색 영역에 대해서 매핑한다. 아까도 보여줬지만 각각의 색 공간이 다 다르죠. 그래서 뭐 어도비 RGB라든가 sRGB 서로 색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색 공간을 어떻게 해요? 매핑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치는 아니더라도 그 색 공간이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색의 오차를 줄이는 방식이 바로 색 영역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색 영역 매핑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색 영역 클리핑, 하나는 색 영역 압축이라는 거죠. 색 영역에 서로 차이가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압축을 하느냐 또는 그쪽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건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색 영역 매핑이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다른 색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 색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차를 줄여서 뭐 해주는 거예요? 색의 그 장치 간의 어떠한 색 영역의 오차를 줄여내는 그러한 장치가 보다 색 영역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CMS 안에 그 조절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컬러 뭐라고 있다고요? 어피어런스. 자, 어피어런스라는 게 뭐예요? 차이죠. 그 차이에 대한 모델이에요, 모델. 자,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에서 보는 색과 실제 출력해서 나오는 색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에다가 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이 출력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별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델이죠. 그래서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 이렇게 나올 거야 하고 예측을 해주는 그러한 뭐예요? 모델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자, 지금 이 매핑이나 이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 이런 모든 것들은 CMS를 위한 건데 이것이 100%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기술의 한계. 뭐 색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는 없다. 뭐다?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라는 말이 있죠. 디바이스. 자, 디바이스 특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바이스라는 게 뭐예요? 디바이스는 장치죠.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특성화 시킨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ICC 프로파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ICC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 장치들 간의 어떤 정보를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디바이스 특성화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 종속 색 체계라는 거.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장치들마다 디바이스마다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색 표준이 있다 그랬었죠. 그걸 뭐라고 한다? 디바이스 독립 색체계다. 그래서 이 독립 색체계를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디바이스들마다 정해놓은 종속 색체계, 그러니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색체계도 같이 쓸 수 있게끔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 RGB라든가 CMI, HSB, HLS 같은 색체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들만 쓰는 독립 색체계도 있으면서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종속 색체계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뭐예요? 종속 디바이스 종속 색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사실 되게 다양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이런 전문적인 사실 알아야 되는데 전문적인 용어와 관련한 또 이렇게 하여튼 좀 진짜 되게 전문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책에 다 담으려면 아마 이 책이 완전한 굵은 전문서적이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일단 기사 시험 보실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CMS,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색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자,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ICC 국제색채연맹에서 만든 특히 대표적인 ICC 프로파일인데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프로파일에 대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요즘에 되고 있고 이 ICC 프로파일에 대한 개념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영역 매핑,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 디바이스 특성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종속색 체계 이런 개념들 외에도 사실은 더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또 계속 출제되겠죠. 왜? 이것도 사실 없었던 기존에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새로 나온 문제인데 선생님이 또 정리해서 여러분 알려줬으니까 또 알게 되면 이제 다 맞힐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이거보다 더 전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될 텐데 만약에 전혀 모르면 찍으셔야죠.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색채의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스 장치와 그 다음 그 디바이스 장치들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료혼합, 그죠? 생료혼합 물체색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색광혼합 뭐예요? 이제 디지털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5장이죠. 조색에 관련한 겁니다. 자, 조색. 자, 조색은 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색은 색을 재현하는 것이죠.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제대로 된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것을 잘 전달하고 전달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재현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생료혼합도 마찬가지였지만 디지털 색채도 마찬가지잖아요. 디지털 색채도 장치 간의 재현의 오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듯이 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현하는 것도 조색이고요.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를 또 뭐 한다? 검색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측정하고 재현하고 검색하는 이 것들은 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뭐 육안으로 하는 방법과 하나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기계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의 제약을 좀 덜 받겠죠. 그래서 육안으로 하는 측정, 육안으로 하는 재현, 조색이죠. 육안으로 하는 검색 이것들은 다 동일한 조건에서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 동일한 조건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실험실에서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색할 수 있는 라이트 박스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여튼 어렵지만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재현하고 측정하고 검색하고 육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다 정했습니까? 이 KS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뭐 재현할 때 검색할 때 밝기는 1000럭스다 이런 얘기는 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KS의 표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거 특히 또 다음 이거 강의 끝나고 얘기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색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조색사가 과거에는 이제 상당히 많지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지금도 조색사가 있어요. 근데 직업군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 조색사가 이제 조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조색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육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육안으로 하는 조색과 기계로 하는 조색.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육안으로 조색하는 것에 대한 그 조건,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대표적인 육안 조색의 대표적인 기계장치는 무엇이다? CCM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컬러 매칭이라는 그 기계장치를 가지고 뭐한다? 조색한다. 최근에는 뭐 이제 거의 CCM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조색사의 역할이 많이 줄었죠, 그죠? 자, 특히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CM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자, 일단은 CCM 자체는요 컴퓨터와 연결돼서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에 CCM 기계가 설치가 돼 있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해봤던 게 이제 거기 페인트 가게 가시면요 내가 원하는 색을 책에 이렇게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책에서 컬러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있는 수치를 컴퓨터에다가 장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기계에서 윙윙윙 뭘 섞더니 탁 하고 이렇게 페인트 통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작게 얘기해서 CCM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실제로 재현에는 그러한 장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단점, 특히 얘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조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소재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제품은 많은데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때요? 유리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초보자라도 사실 조색사라는 이 직업을 가지면 상당히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또 양을 잘 조절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CCM을 이용하게 되면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특히 또 색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 똑같은 색을 똑같은 시점에서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계속 강의 중에. 그러한 어떤 색의 불일치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머리즘,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요? 아이소머리즘, 이건 무조건 등색이라 그래요. 무조건 등색. 어떤 상황, 어떠한 누가 봐도 동일하게 색을 어떻게 해요? 일치시켜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아이소머리즘, 무조건 등색이라고 하죠. 왜냐? 메타메리즘, 조건 등색이죠. 반대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는 또는 같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해주는 아이소머리즘이 실현이 가능한 장치가 CCM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산업기사 시험 문제고요. 기사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 CCM 장치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인데,
쿠벨카 뭉크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누구? 쿠벨카 뭉크 이론. 기사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독일의 과학자 파울 쿠벨카와 프란츠 뭉크라는 사람이 그 페인트 있죠, 페인트. 그 페인트 광학에 대한 기여라는 논문에다가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조색비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CCM입니다. 그래서 그 시료의 종류를 따라서 이제 1부류, 2부류, 3부류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인쇄 잉크 또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는 페인트들을 1부류로 놓고 그 다음에 사진이나 열 증착식 연석톤의 인쇄물 등 같은 거는 2부류로 놓고 또 옷가미의 염색, 불투명 페인트나 플라스틱, 색종이 등은 제3부류로 구분을 해가지고 쿠벨카 이론에 나오는 어떠한 그 이론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뭐 이걸까지 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정도 수준 내에서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그러니까 CCM에서는 CCM 기계의 장단점,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 아이소머리즘, 그리고 쿠벨카 뭉크 이론이라는 거 요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다가 이 쿠벨카 뭉크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디서? 기사에서. 책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M 쿠벨카 이론의 조색비 있죠? 네. 조색비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관 조색의 어떠한 조건,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기존에 있던 어떠한 측정하고 검색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관 조색할 때 조도는 1000럭스로 한다. 표준 광우는 D65나 C로 한다. LAB 표색계를 사용한다. 명도 수치는 5에서 7 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 관찰 대상 각도는 45도로 한다. 눈의 각도는 2도에서 10도로 한다. 산업 규격은 먼셀 기호로 표시한다. 균제도는 0.8이다. 바닥은 무광택 무채색이다. 바닥면의 크기는 30에서 40cm다. 라는 거. 유관 조색의 방법은 유관 검색과 유관 측정 시 다 동일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건 어떠한 근거다? KS에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채 관리의 마지막 색채 품질 관리 규정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낼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산업기사는 이제 가끔 나오는데 기사는 이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양에 비해서 출제 문제가 한두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는가 참 난처합니다. 그걸 또 이 책에다가 제가 다 넣을 수도 없어요. 왜냐? 그걸 넣어버리면 상당히 굵어집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책값도 비싸지고 여러분들이 책 굵기 보고 되게 겁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했는데 자, 특히 첫 번째 색에 관한 용어는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KS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KS 표준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standard.go.kr 그래가지고 KS 표준 이 표준인가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검색하는 창에다가 여러분들 KSA 0064라고 치시면 됩니다. 0064라고 치시면은 거기에 색에 관한 용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쫙 하고 뜹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책에 다 넣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책의 굵기가 되게 굵어지고요. 그걸 굳이 꼭 넣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업기사는 좀 안 보셔도 상관은 없을 정도지만 기사는 반드시 KSA 0064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자, 책에는요 보면 2054 갑법 혼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그 색의 용어들을 일부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54 하고 옆에 갑법 혼색 쓰고 정의가 돼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정의. 색의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어디서
KS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종류 이상의 색자극이 망막의 동일 지점에 동시에 혹은 급속히 번갈아 투사하여 또는 눈으로 분해되지 않을 정도로 바꿔 넣는 모양으로 투사하여 생기는 색자극의 혼합이다. 갑법혼사 그러면 합치면 합칠수록 더욱더 밝아지는 혼합 이렇게 배웠고 뭐 색광, 색료, 색광, 감법, 감지 이랬는데 표준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꼭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들어가서 중요한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눈에 한 번 정도는 익혀놔야 된다. 누가?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특히 색에 관한 용어를 물어보는 KSA 0064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색채 품질 규정에 관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KSA 0011, KSA 0012, KS 0014 이렇게 선생님이 쭉 뽑아놓은 이것들은요. 산업기사는 그냥 얘네들이 뭘 하는구나. 뭐 KS 0064 이건 색에 관한 용어구나. 그 다음에 뭐 KS 0062 이건 삼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이구나 하고 산업기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데 기사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KS 표준 사이트에서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 정리해 놓은 색채 품질 관리 규정들을 한 번씩은 다 뒤져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에 또 중요한 것들은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한 번씩 한 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실은 이 표준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리는 상당히 체계와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같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일을 한다든가 하시더라도 마찬가지 이 KS에서 특히 KS 표준에서 여기 관리 규정 관련한 특히 우리 색채와 관련한 규정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번씩은 다 나중에 찾아봐야 되고 뒤져봐야 돼.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특히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뒤져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이 디자인과 관련된 이제 법 해가지고 뭐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그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은 뭐 이 법규에 관련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련한 이제 디자인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런 법에 관련한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언젠가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물어본다면 뭐 디자인권 자체의 존속 기간은 언제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 뭐 한 15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뭐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색채 품질 관리 규정 첫 번째 색에 관한 용어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옵니다. KS 0064 요거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쭉 읽어만 보시면 돼요. 산업기사는 안 해도 돼. 기사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왔던 것들은 교재에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눈에 꼭 익혀두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S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은 KS에서 특히 우리 색채 관련한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그냥 KSA 0011은 물체의 색의 이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기사는 그거 직접 찾아보고 안에 있는 내용 한번 훑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사가. 그래서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한 법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읽고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채 관리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관리가 산업기사는 뭐 기존의 수준에서 뭐 약간 어렵지만 뭐 충분히 강의 듣고 뭐 문제 풀고 하시면 할 수가 있는데 기사 시험 문제는 상당히 색채 관리가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심도 있게 아주 정말 저 구석에 있는 전문적인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아마 현직에 있는 분들도
이런 법규를 다 암기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하면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그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은 나중에 실무하시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기사 시험 볼 때도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여러분이 사이트 가서 각각 찾아보고 기사는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험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문제지 필기책을 보다 보면 오타와 오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최대한 많이 줄여서 정리를 했는데 혹시나 오답과 오타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카페 아시죠? 예, 카페 주소 나오죠. 카페에 오시면 오답 노트라 그래서 오답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답과 오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또 거기다가도 여러분들이 오답 있다고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수정하고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색채 관리 부분, 특히 기사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에서 꽈락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 특히 뒷부분 디지털 색채 부분과 이 색채 품질 관리 규정에 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근데 양에 비해서 정말 나오는 수는 또 얼마 안 돼요. 그 많은 걸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 색채 관리 끝났죠, 그죠?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다음 마지막 색채 디자인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